안녕하세요. 주름 피는 닥터 성원장입니다. 오늘은 리프팅 공부하기 세 번째 편으로 눈밑 리프팅 방법 중에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60대 고객분으로 눈밑이 처짐과 불룩함, 꺼짐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곤해 보이고 퀭해 보이며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 가장 고민이라고 하셨고요. 아래쪽에 꺼져 보이는 부분과 눈밑 지방이 불룩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처져 있는 모습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리프팅 방법이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이기에 이제 이 방법을 먼저 권유를 드리게 됐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피부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부위의 절개선이나 흉터가 없이 눈 안쪽 결막 부위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막연히 눈 안쪽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위험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 눈 안쪽 결막이라는 그 부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부위인데요. 그 부위를 한번 살펴보면 눈밑을 뒤집었을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런 안구 부위 말고 그 바깥쪽에 위치한 부분을 이제 결막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에 짧은 절개를 하고 일반적으로 짧은 이런 절개를 가한 후에 이 절개선을 통해서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라식이나 라섹 그리고 이제 렌즈 삽입술 같은 수술을 이제 안구에 받으신 분들도 아무런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리프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결막 부위를 절개할 때는 이제 절개를 할 때는 굉장히 옛날처럼 이렇게 수술용 칼을 사용해서 이렇게 절개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레이저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CO2 레이저라고 하면 얼굴에 있는 점을 빼는 레이저인데요. 이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결막에 짧은 절개를 하고 이제 재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긴 이제 펜처럼 생긴 이런 보비라고 하죠. 보비를 사용해서 이 결막을 절개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보비에 대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사용하는 고주파를 이용한 보비의 경우에는 이렇게 얇게 칼로 이제 베는 것처럼 굉장히 얇게 절개하는 모드와 이렇게 레이저처럼 그 부위를 절개하면서 동시에 지혈도 하는 모드를 번갈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만 누르게 되면 커팅 모드, 이제 지혈 모드, 이 두 가지 모드를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단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수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이제 레이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느끼는 전체적인 느낌이 있겠죠. 뭔가 칼로 하는 수술보다는 간단하고 회복도 빠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포인트로 이제 홍보 광고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멍이나 붓기가 적고 회복이 빠르고 이제 고가의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비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칼을 사용하든 레이저를 사용하든 고주파로 된 보비를 사용하든 아니면 전기를 이용한 보비를 사용하든 어쨌든 그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함에 있어서 결막에 짧은 절개를 해야 한다는 과정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써야 회복이 빠르고 수술이 잘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헤어 디자이너 분들로 이제 상황을 바꿔보면 비싼 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머리가 예쁘게 되고 그렇게 커트 비용이 많이 비싸진다고 광고하는 것과 이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이너분 물론 실력에 비례해서 이제 금액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제 수긍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위가 비싸서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면 뭔가 쉽게 수긍하기 힘들겠죠.
제 생각엔 아마도 3, 4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라는 것이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다면 억지로 너무 비싸게 책정해 놓은 이제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의 가격은 아마도 일반적인 수준의 눈밑지방 재배치 가격으로 많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잠깐 다른 쪽으로 이제 얘기가 샜는데요. 다시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과정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불룩해진 눈밑지방과 이렇게 꺼져 있는 눈밑 고랑을 이제 가진 경우에 불룩해진 눈밑지방 부위를 고르게 펴서 평평해지게 만들어주고 그 꺼진 부위를 살짝 채워주는 것이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룩한 부분을 살짝 평평하게 해주고 꺼져 있던 부분은 살짝 채워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중간 부위뿐만 아니라 이제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이 위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지방까지 효과적으로 이제 재배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더불어서 그 재배치해 놓은 지방과 지방 주머니 위를 단단한 경막으로 이렇게 경막 강화를 통해 한 번 더 단단하게 고정해 주는 것이 수술 후에 재발을 줄이고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다시 60대 고객분의 사진으로 돌아가서 개선의 포인트가 되는 볼록해진 눈밑 부위와 꺼져 있는 눈밑 고랑 부위, 처져 있는 피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곤하고 퀭해 보이는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넓은 부위에 걸쳐서 불룩해져 있는 눈밑지방 부위를 최대한 고르고 평평하게 재배치를 해주고 꺼져 있는 부위에는 이제 이 지방으로 살짝 볼륨을 더해주고 그 위를 이제 단단하게 경막 강화를 해주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상 더 중요한 부분은 지방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고르고 평평하게 재배치를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텐트 안에 풍선이 너무 많이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작은 텐트를 큰 텐트로 만들어서 공간을 넓힌다면 그 부풀어져 있는 풍선을 고르고 균등하게 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작은 텐트라고 설명한 막고 있는 공간이 바로 이제 유지인대와 다양한 질긴 조직들인데요. 특히나 눈물고랑이라고 하는 이 안쪽에 있는 이제 유지인대 부위와 그 바깥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근육과 뼈를 잇는 질긴 조직들, 그리고 지방과 이제 또 뼈를 잇는 그런 조직들을 다 이제 열어줘서 박리를 해줘서 이 스페이스를 충분히 넓게 확보를 하고 그 안에 이제 그것이 선행된 후에야 과도하게 나온 눈밑지방 부위를 평평하게 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그 공간을 이제 마련하는 선행 과정 외에도 지방 재배치를 함에 있어서도 이 눈밑지방을 싸고 있는 주머니를 이제 터트리느냐 아니면 주머니와 지방을 통째로 이렇게 끌고 내려가서 재배치를 하느냐 이런 디테일의 차이도 결과에 있어 영향을 미치고 이 경막 강화를 할 때도 이제 얼마만큼의 강도로 얼마만큼의 범위를 이렇게 강하게 덮어줄 건가, 이 고정은 어떻게 할 건가, 뼈에 고정을 할 건가, 뼈 위에 있는 이제 골막에 이제 고정을 할 건가, 이 고정을 또 피부 바깥쪽으로 내서 고정을 할 건가, 이런 또 다양한 고정 방법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밑지방 재배치에 있어서 단순히 레이저를 사용하니까 비싸고 좋아요 라는 이제 상업적인 멘트에 속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이제 눈밑이 고민돼서 다양한 곳에 상담을 받아보실 때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한 번 더 공부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